장덕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수강 시 지켜야 할 주요 규칙입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수업 화면 캡처 및 유포를 금지합니다. 장덕고등학교 2020년 1학년 체육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발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두 번째, 순발력의 측정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세 번째, 순발력 향상을 위한 운동의 유형을 알고 실천한다. 우선은 순발력이 무엇이며 우리 몸에 있어서 순발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순발력은 근력과 근스피드에 비례하는데요. 순발력이 좋으면 몸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빨리 달리고 멀리 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끄는 건강 체력으로 순발력을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운동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 체력으로도 구분되기도 합니다. 순발력 향상을 위해서는 급격한 점프나 방향 전환이 포함된 운동, 예를 들어 사다리 뛰기, 박스 점프, 배드민턴, 농구 등의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을 통해서 실시하는데 장덕고등학교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통해서 순발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체력 요소와 같이 순발력도 올바른 측정을 통해 내 수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덕고등학교에서는 순발력 측정을 위해서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을 실시하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제자리 멀리뛰기 실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알아보면 우선은 발구름판이 설치된 모래밭 위에 출발선을 밟지 않고 올라섭니다. 구름판 위에서 한 번만 굴러서 모든 발로 뛰어야 하며 한 발로 굴러서는 안 됩니다. 출발선부터 착지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재는데 이때 2회 실시하여 높은 기록으로 하며 0.1cm 단위까지 기록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약하는 순간 한쪽 발이라도 출발선을 넘겨서는 안되며 두 번 굴러 뛰어서는 안됩니다. 위 설명은 멀리뛰기 시설과 발구름판이 있을 경우 정식으로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실외 시설이 마땅치 않을 경우 실내에서도 가상의 출발선을 바닥에 긋고 똑같은 자세와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실시자는 구름판이 설치된 모래터 위에 흰색으로 된 출발선을 밟지 않고 올라선 후 한 번만 굴러서 최대한 멀리 뜁니다. 이때 공중 자세는 자유로이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2회 실시합니다. 모든 발로 뛰어야 하며 한 발로 굴러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을 할 때 중요한 동작 요소로는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하체 순발력을 이용하는 것이며 기록 또한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도약 전 상체가 지나치게 앞으로 숙여지면 공중으로의 도약이 약해지고 지면을 향해 뛰어나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중 동작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멀리 뛸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허리를 과도하게 앞뒤로 움직이며 도약을 시도할 경우에 요추에 무리가 생겨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측정을 마친 후 바로 앉거나 쉬지 않고 정리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연습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을 잘 시청하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연습해보고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발력 측정 중에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순발력은 인간이 순간적으로 최대한 힘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내 몸의 최대 근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발력을 측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0m 달리기, 두 번째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약, 두 번째는 공중자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착지입니다. 먼저 제자리 멀리뛰기는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양발로 지면을 차고 뛰어 그 도약 거리를 경쟁하는 도약 경기입니다. 현재는 공식 경기 대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체력 테스트나 운동 능력 테스트 종목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리 멀리뛰기 도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약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출발선으로 어깨 너비만큼 가볍게 서 있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 출발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출발선을 밟으면 파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뒤로 스윙을 하면서 무릎을 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다음에 앞으로 팔이 뻗어지면서 이 점프함과 동시에 무릎이 펴지면서 점프를 하는 것이 도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뻗으면서 이런 식으로 도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팔을 뒤로 뻗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앉을 때 무릎을 이렇게 앉을 건데 이걸 너무 많이 굽히면 여러분들께서 이 허벅지 근육, 즉 대퇴 근육에 너무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고 이 점프를 할 때 무리하게 돼서 이 힘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무릎을 살짝만 굽히면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힘을 사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만큼만 앉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45도 정도 구부려주면 좀 적당하거나 아니다 나는 뭐 좀 더 앉으면 더 편하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덜 앉는 게 점프할 때 편하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앉아주면서 그대로 쭉 점프해서 날아가 주면 됩니다. 이 점프해서 마지막에는 구부렸다가 펴줄 때 반드시 이 무릎이 펴지도록 그리고 이 팔은 힘차게 앞으로 뻗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약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 자세입니다. 공중 자세는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에서 뛰어도 되겠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다리 모아뛰기입니다. 다리 모아뛰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도약을 한 다음에 무릎을 여러분들 가슴 쪽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동작에서 가볍게 이 무릎을 최대한 위쪽으로 당겨준 다음에 착지할 때 팔과 다리를 최대한 앞쪽으로 떨어뜨려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최대한 끌어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공중자세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착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지는 팔과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이 파이크 자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지는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고 나서 무게중심이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면서 무릎 굽혀지고 팔은 좀 뒤로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착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착지를 하고 나서 다리가 판 뒤로 이렇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착지 자체를 판 밖으로
판 밖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파울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착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이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와서 다리가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착지한 다음에 다리 하나만 뻗었을 때 여러분들 이 뒤에 뒤꿈치 라인이 여러분들의 기록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엉덩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엉덩이에 떨어지면 이 엉덩이가 단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지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쉬워 보이겠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동작, 이중 점프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동작 중에 발구름을 2회 이상 하는 동작입니다. 자, 이번 잘못된 동작은 앞꿈치가 넓혀진 채로 도약을 한 동작입니다. 이번 잘못된 동작은 팔을 옆에 고정시킨 채 도약을 하고 착지까지 이루어진 동작입니다. 이번 잘못된 동작은 도약 이후에 착지 다음에 무게중심이 뒤로 돌려서 다리가 닿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닿는 잘못된 동작입니다. 영상을 통해 연습해보고 측정도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측정된 기록을 가지고 나의 순발력 수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평가 기준을 통해 현재 나이에 따른 순발력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의 경우 195.1cm 이상의 기록을 나타냈을 때 보통 수준의 순발력을 지녔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255.1cm 이상의 기록을 나타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순발력을 지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 139.1cm 이상의 기록을 나타냈을 때 보통 수준의 순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186.1cm 이상의 기록을 나타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순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측정을 통해 내 순발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했으면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순발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을 소개하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근육의 신장 단축 기법을 이용한 트레이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장 단축 기법이란 근육을 급격히 수축한 후 즉각적으로 신장해주는 운동인데요. 이를 통해 시간 대비 높은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신경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운동 수행에 아주 효과적이며 근육 간 협은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과 가속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근육을 단축성 수축 직전에 급속히 신전시킴으로써 그 후에 큰 힘의 단축성 수축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여 근력, 순발력의 향상을 꾀하는 트레이닝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환 운동 형태의 순발력 향상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자리 점프, 방향 전환 점프, 박스 점프 1, 2, 런닝 점프, 점프 푸시업, 스텝 레더, 드롭 점프, 여러 가지 형태의 사다리 뛰기, 박스 점프 등의 운동이 결합된 순발력 향상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최대 강도의 70에서 90%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실시하며 종목당 정해진 횟수대로 하고 30초에서 1분 휴식 후 다음 종목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점차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을 늘려줍니다. 주당 3회 이상 실시하는데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근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할 때는 부상이 올 수 있으므로 부상에 주의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착지에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실시합니다. 한 종류인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을 실천해보니 힘들지만 순발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다가오나요? 한 번의 실천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순발력을 위해 우리는 학습 활동지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다른 체력 요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통해 순발력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이후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순발력 수준을 스스로가 장점, 약점, 기회, 위협 측면에서 진단합니다. 진단된 결과를 비추어 살펴봐서 예시와 같이 제자리 점프, 그리고 최대 강도의 80%, 운동 시간은 한 동작에 10회, 총 1분, 운동 빈도는 주 3회, 운동 실천했습니다의 동그라미. 이와 같이 5종류 이상의 순발력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합니다. 5종류의 운동 프로그램이 합쳐지면 그리고 합쳐져서 연속적으로 실천되면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 되겠죠. 이렇게 꾸준히 순발력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스로가 만드는 순발력 체육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체육에 관한 문구를 같이 읽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